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슈입니다. FOMC 회의 이후 큰 하락이 이렇게 나왔고요. 약간이나마 나스닥과 S&P 500에서 반등을 하면서 테슬라를 포함해서 반도체 그리고 워렌 버핏이 매수를 한 원유 섹터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비록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주봉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명확히 bearish engulfing 패턴이 나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방심은 금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매크로적으로 아직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다행히도 주가는 약 2.27% 상승을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24년 4분기에 출고량 실적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테슬라는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모델 Y를 대상으로 지금 파이널 디스카운트 10,000위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5년 동안 이자 또한 0%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12월 셋째 주라는 기간 동안 프리미엄 브랜드 사이에서 중국에서 테슬라는 BMW 다음으로 가장 많은 출고량을 기록했고, 전기 자동차 사이에서는 비아드와 울링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출고량을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기별 출고량의 테슬라가 디스카운트를 해나가면서 매우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결국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것은 2022년 3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테슬라가 출고량 컨센을 돌파했을 때 주가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출고량 미스를 했을 때 주가는 매우 큰 폭으로 하락했음을 볼 수 있는 반면 출고량을 돌파해 주었을 때는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4년 4분기 출고량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요. 4분기의 실적 컨센은 51만 1000대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6%의 성장률이 예상이 되는데, 우선 바클레이 측에서는 51만 5000대로 컨센을 돌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전망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전망을 앞두고 있기에 저 또한 지금 추매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의 경우는 이미 24년 3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 그리고 이번에 게마 스퀴즈가 풀리면서 주가가 여기 336달러까지 하락했을 때 총 3번에 걸쳐서 단기간에 테슬라의 수량을 늘렸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는 만큼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온다라면은 늘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대로 그냥 날아가 버린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제 원칙을 어기고 매수를 했다가 제 평단가를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 투자함에 있어서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면은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무리를 할 수 있겠지만, 테슬라를 상으로 하루에 2번씩 감시를 하면서 멤버십 분들께 공지를 드리고 장기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응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표인 수급 현황을 보겠는데요. 드디어 테슬라가 위치한 XLY ETF의 지표는 가장 강함에서 이렇게 약함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섹터의 수급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총 4개의 분면인 가장 강함, 약함, 가장 약함, 그리고 개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일반적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추매를 하고자 할 때는 단기적 고점을 의미하는 가장 강함에 있을 때 추매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 약함이나 가장 약함의 영역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추매를 하는 편인데, 드디어 테슬라는 여기 이렇게 약함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테슬라의 수급은 가장 강함에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약함에 들어섰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계속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의 경우는 테슬라가 약함 가운데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한 번, 그리고 추가로 가장 약함에 진입했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분할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 이런 과정에서 올라가 버린다면은 한 번에 만족할 것 같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결국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계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호재가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면은 추매하는 기회를 단기적으로 놓치는 것이겠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바이 앤 홀드를 하고 있는 것이며,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제 욕심만 다스리면 될 뿐이지 특별히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든 좋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게마 스퀴즈가 어떠한 상태까지 떨어졌는지, 그리고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은
어떠한 상태인지 또한 추가로 알아보면서 확률을 늘려나가야 하는데요. 저희 멤버십분들께 오전에 미리 분석드렸듯이 수급 현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추매할 수 있는 기회는 가까워져 가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지표들이 교집합적으로 기회의 힘을 보여준다면 추매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테슬라를 언제 추매함에 있어서 적합한 시기는 어디 가지나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이미 과거부터 꾸준히 테슬라를 모아왔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를 하면은 평단가만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기회를 놓칠지언정 가급적이면 좋은 위치에서 추매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아예 없고 포지션을 분할로서 처음 잡고자 하는 경우에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언제 호재가 터져서 주가가 올라갈지 예측 불가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약함일 때를 시작으로 해서 잡아 나갔을 때 비로소 진짜 평단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저와 똑같이 기다리려고 하다가 놓친다라면은 아마 저만 원망할 것인데, 누군가는 기회를 잃어도 상관없지만 누군가는 기회를 잃었을 때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상황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여유가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바이 앤 홀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포지션에 맞게 근거를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받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하루에 2번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거 게마 스퀴즈가 풀렸을 때도 여기 이렇게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게마 스퀴즈가 풀렸고, 이 과정 속에서 매우 짧은 순간의 기회는 포착되었는데요. 지금도 게마 스퀴즈는 풀려져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있을 것인데, 저는 주식의 변동성과는 관계없이 제가 바라보는 지표들이 충분히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었다라고 보여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추매를 해서 수량을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과정들이 저에게는 매우 큰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사 기회를 놓친다고 할지언정 기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라서 제가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해야 하는 만큼 오늘 테슬라의 midnight 업데이트가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최대한 여유가 되는 대로 오늘 밤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